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애 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중요한 행사에서 자리 배치죠.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도 그렇죠. 들어가는 입장하는 또는 좌석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어떻게 도면을 잘 그려서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좌석 배치는 달라지죠. 그래서 다양하게 도면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본 행사장도 있고 작은 접기 공간도 있고 또는 전시장도 있어요. 그죠? 그럼 전시장은 또 다르게 소규모의 연회장으로 또 꾸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회 목적의 행사에 따라서 도면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사해 놓으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축적을 해서 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 사례로 보여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사에 도면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이 연회장이 호텔이 너무 복잡해도 품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먼저 행사의 목적은 그 행사 규모에 적합하게 배치가 되느냐, 그죠? 왜냐면 초청 인원을 예상 인원을 보고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적합한 규모를 이제 알차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인원을 이제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의 중요성이 매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도, 즉 도면을 참고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가 어느 호텔의 4층 전체인데 그거를 중간에 칸막이를 가지고 이동해서 줄일 수도 있고, 본 회의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접기 공간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전시장을 좀 더 넓게 해서 조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표시가 조금 돼 있죠. 그죠?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좌석 배치를 함으로써 어느 좌석에 누가 배치가 됐는지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선을 최대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의존으로서의 편리성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밖에 VIP뿐만 아니라 일반 초청객 안내라든지 또는 호텔 내에서의 내부 직원들이 어떤 음식을 서빙한다든지 이랬을 때 동선을 정확하게 나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좌석 배치도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체크할 사항은 물론 테이블당 좌석수와 인원의 배치죠.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이 테이블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정차이냐 또는 뷔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정찬도 한국형으로 말하는 미음자형이 있고 디귿자가 있죠. 그래서 미음자는 어떻게 보면 홀로워라는 뜻이고 아니면 디귿자는 영어로 U자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너형이든 뷔페형이든 그래서 원탁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칵테일 리셉션이라든지 또는 학교 타입이라든지 또는 극장식 타입에 따라서 인원수가 들어가는 공간이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좌석 배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도면이라는 단어가 있고 배치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그쵸. 배치도는 탁자만 표시를 해요. 앉는 의자 수 정도 하고. 도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쵸. 탁자 원형이잖아요. 원형 탁자 외에도 여러 모양이 있죠. 그래서 문이 있죠. 문은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문이 크게는 네 군데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물론 비상구도 있죠. 사실은 비상구도 있는데 그거는 표시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직원들끼리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좀 비상구 문제라는 것도 좀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상이 있죠. 여기서 단상은 맨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것이 단상의 표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탁자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탁자 그래서 4, 4, 16, 총 22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위에 이렇게 오른쪽에 탁자 2개만 있는 곳에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게 사실은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죠?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VIP석은 맨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입구에서 제일 먼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배치도에 따라서 탁자를 표시하는데 이 배치도는 그죠? 홀로워. 즉, 구멍이란 뜻이에요. 홀로워. 그죠? 그래서 구멍인데 네모난 움푹 파인 곳이다. 이거죠. 직사각형이 대부분이죠. 그죠? 이걸 배치하는 것이 마주보면서 또는 하는 형태이고 또는 이제 뱅커터는 이제 그쵸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연회장의 표시고 그 다음에 시어터는 이제 극장식이죠. 극장식으로 이제 탁자는 없이 극장 여러분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강연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디토리엄은 강당이라는 뜻이죠. 강당 또는 스쿨식이죠. 스쿨 그죠? 강당식이 탁자가 있으면서 나란히 앉는 스타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스페어는 그죠 U자형이죠. U자 또는 U타입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도를 간단하게 그리는 형태가 있고 도면은 그죠 내부적으로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배치도를 보시면 그죠 맨 위에 왼쪽에 있는 형태가 지금 네모형이죠. 그죠? 홀로워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직사각형의 탁자를 이렇게 마주볼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붙일 수도 있고 또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끝에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죠? 이렇게 탁자의 길이를 맞춰서 띄워놓는 경우도 배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상단에 연단에 있는 쪽을 탁자를 빼면 U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연단 쪽은 이제 뒤돌아 앉으니까 그죠. 그래서 발표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등등의 표시라고 보면 되고 특히 이런 연단에 있는 거는 이제 약혼식이라든지 그죠. 이런 연애를 했을 때 하고 또는 척돌 같은 행사도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최직이 앉고 양옆 사이드 쪽에는 그쵸 손님들이 앉아서 또는 물론 앞에는 이제 무대가 있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건 디귿자형 또는 U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건 미음자 또는 홀로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형태가 그쵸 길게 맨 밑에 있는 거. 세 번 가운데 있는 것은 극장형이죠. 그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미나 형식으로 좀 쪼개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극장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연회장을 길게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좀 학생을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래서 되게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학년별로 또 앉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쵸 동그라미
원형 탁자를 이용한 라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텔은 사실 밑에 있는 왼쪽에 롱 타입은 그죠? 흔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학생들 또는 연수원 이런 상태의 형태라면 이제 오른쪽은 전형적인 호텔에서의 만찬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정찬에서 우리가 그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정찬인 경우는 같은 공간인데도 그죠? 최대한 108명에서 또는 작게는 그죠? 72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탁자를 9개 놓는다고 봤을 때 108명 12명 원탁 하나에 12명을 앉을 수 있고 하거나 또는 8명 작게 그래서 8, 9, 72명 물론 중간에 10명씩 한다면 9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원 조정을 3단계로 보시면 돼요. 원형당 8명으로 할 건지 10명으로 할 건지 12명으로 할 건지 그래서 표준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일단 10명으로 기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명도 이제 물론 원탁의 지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12명일 때는 원탁이 좀 큰 걸 제일 큰 걸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탁의 크기도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좌석 배치를 할 적에 원탁의 크기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간의 간격은 어마우트로 약 2m를 떨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원형 테이블을 이제 배치도를 먼저 테이블을 먼저 놓은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자도 놓고 그 다음에 의자 간의 거리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2m 정도 놓으면 그죠? 그래서 의자에 차지하는 것이 의자가 약 1m는 안 되지만 그죠? 무릎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자를 차지하는 폭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 간의 거리는 약 90cm, 그죠? 1m가 안 되죠. 0.9m죠. 그죠? 그래서 90cm 이상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벽과 의자의 사이, 그죠? 벽과 의자는 60cm 이상. 60cm는 여러분들이 왼팔을 또는 오른팔을 쭉 뻗었을 때가 6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테이블의 의자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이 팔을 뻗어서 한번 벽이 닿나 안 닿나를 테스트해 보시면은 60cm가 되는지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테이블 간에는 2m, 의자 간에는 90cm 이상, 벽면과 의자, 테이블이 아닙니다. 벽면과 의자에는 60cm 정도. 또 막힌 의자가 아니고 테이블이면 그것도 60c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직사각형.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원형일 때의 이제 형태도 지금 있는 같은 9명의 공간이라도 그죠? 나란히 놓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의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놓는 것이 공간 활용도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사이로 가운데 있는 테이블로 가는 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좀 돌아서 간다는 것 때문에 유의사항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9개의 테이블을 놓을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이제 문이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지금 문이 밑에 남쪽에 있죠. 그죠? 남쪽에 양쪽으로 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원탁이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고 그죠? 이제 디너식으로 됐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결혼식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가운데가 이제 행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결혼식형의 700명을 수용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벽돌형, 그죠?
가운데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길 없이 그냥 모두가 앉아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너식의 결혼식과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즉 회의형, 강의 형식의 세미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스쿨 타입 또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칭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보면, 그죠? 2인의 1조가 될 수도 있고 3인의 1조가 되는 수 있는 거죠. 그림에 따라서, 그죠? 앉는 인원수의 소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탁자는 가로가 180cm고 세로가 50cm, 긴 테이블이라고 보면, 그래서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죠?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2명이 앉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그래서 한 테이블에 2명씩 앉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이 공간이 굉장히 그래도 회의식으로서, 강의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정식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쵸? 도시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뷔페도 번잡스러워요. 그죠? 좀 번잡스럽고, 되게 이런 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정도? 점심에? 저녁에는 이렇게는 안 하죠. 이거는 점심에 강의식으로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을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극장식이죠. 극장식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가운데를 이제 비워두는 형태이지만, 이것도 그렇죠. 만찬이 아니고, 그렇죠. 회의식으로 해서, 강의식으로 해서 앉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의 강의식이지만, 이제 정찬일 때와 회의식일 때 이제 인원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규모인데도, 그죠? 그래서 같은 규모인데, 정찬이면 100명이 수용하고, 입식이면 15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식일 때는 150명인데 극장식이 제일 많이 앉죠. 그래서 우리가 극장식은 그저 탁자를 안 놓기 때문에 제일 많이 수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극장식도 그죠? 간편하게 의자만 있는 거예요. 탁자가 없이, 그죠? 물론 호텔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엉망 있습니다. 사실은 출판회라든지 또 신입 또는 졸업 뭐 이런 식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또는 위치임식을 한다든지 일 때는 극장식으로 앉아 탁자 없이 의자만 놓고 하는 배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잠깐 블랙타임을 해서 의자를 다 빼낸 다음에 이제 만찬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게끔 또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회식의 그 탁자의 크기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규모를 봤을 때 아까 180 정도, 그죠? 1.8m죠. 그 다음에 세로는 50이니까 0.5더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앉는 거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쵸? 가로 세로가 1.8, 세로도 2.8, 탁자의 사이가, 탁자와 탁자의 사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이지만, 그죠?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탁자의 폭은, 그죠? 0.5m. 그죠? 그래서 이 규모를 가지고, 물론 연회장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배치를 잘 해서 손님이 예약한 인원수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자기 호텔에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죠? 배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벽을, 지금 스타일은 벽을 딱 붙였잖아요. 근데 벽을
남겨두는 형태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인원수에 따라서 활동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2인을 앉아야 되는지 또는 3인을 앉아야 되는지를 그쵸?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이번엔 이제 U자형이죠. 그죠? U자형을 와서 근데 U자형도 굉장히 다양하죠. 회의 목적에 따라서 그죠? 이런 스타일은 조식 회의 때 이렇게 많이 앉아서 간략하게 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 또는 30명 정도 수준에서의 조찬회라든지 그죠? 회의했을 때 이제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조찬회의 할 때는 보면 복잡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식 메뉴 그죠? 그 호텔의 특수성을 따라서 그죠? 한국 사람이면 한식 또 외국인 때는 간단한 이제 블랙버스트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아침에 뷔페는 물론 아침에 뷔페로 하는 데도 없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조용하게 점잖하게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화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U자형의 조찬회의 그 다음 즉 같은 회의식인데도 굉장히 큰 규모로서 했을 때 그래서 수용 인원이 그죠 원형일 때는 700명이지만 밑에 그죠 회의식으로 했을 때는 디너식보다는 인원이 굉장히 1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인원수와 관련돼서 배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뷔페 식은 그쵸 음식 테이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대신 서비스하는 그죠 직원이 많이 필요치 않죠. 음식만 보충해서 해주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정찰에는 그렇잖아요. 그 테이블에 서빙을 호텔 직원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원이 많이 동원되지만 그래서 이제 뷔페식은 그런 인원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너식보다 그죠? 그냥 디너식은 음식이 그쵸 5차식이나 7차식이라고 보면 뭐 그만큼 회전이 돼야 되고 그쵸 서빙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인원이 많이 감소되는 것이 뷔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면에서는 그죠 B 도면에서는 어떤 게 더 많다고 봅니까? 뷔페식이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너식이죠. 그래서 뷔페는 음식 놔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음식 자릴 필요가 없는 자리고, 그죠? 그래서 많은 수용되지만 의외로 뷔페식이 여기는 이제 지금 양쪽 사이드에 지금 검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문 표시 있고 거기다 이제 음식을 놓는 거죠. 제가 볼 때 음식이 지금 2세트예요, 그죠? 그래서 2세트를 이제 놓고 안에서 뷔페식으로 하는 실내 뷔페죠. 초청한 인원들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공동 뷔페가 아니고 그죠? 개인적인 이제 뷔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호텔에서는 공동 뷔페도 하지만 이렇게 도면 C에 있는 것처럼 자체끼리 예약의 인원수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500명을 예약을 하면 그죠? 10%에서 20%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좌석이 636명이니까 약 600명을 예약하기에는 음식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 550명 정도 예약을 하면 한 630명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용하는 인원수 또는 계산 왜냐면 비용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 인원과 이런 뷔페식과 디너식의 차이점 등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장식이죠. 그죠? 극장식에서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제
이런 극장식에서 행사를 끝내고 1차. 그 다음에 이제 블랙타임으로 30분이나 20분 동안 인원이 탁 동원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식탁을 이제 놓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너식을 수용한 인원은 굉장히 1000명이라면 그죠? 극장식은 15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이 디너식이라면 오른쪽은 극장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디너식과 극장식의 차이점, 인원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손님을 맞이할 도면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칵테일 이제 리셉션이죠. 그래서 이런 극장식이나 그죠? 이런 회의식을 했을 때는 그래서 중간에 또는 블랙타임을 둬서 칵테일 스탠딩 을 할 수 있는 칵테일 리셉션을 둬서 참석자가 이제 서서 간단한 음식과 칵테일을 드시면서 사교 시간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두면서 저녁 만찬을 이제 한 30분 또는 길게는 또 1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행사가 어떻게 이제 꾸며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1시간은 좀 너무 시간이 기빈들이 너무 지치니까 30분 내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칵테일 리셉션을 활용해서 대인관계도 하면서 또 간단한 좀 배가 고프거든요. 사실은 이런 뭐 행사하면요 좀 배가 고파요. 사실은 손님 입장에서 궁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 먹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칵테일 리셉션도 좌석 배치를 테이블을 어디다 놓고 그죠? 코너를 한 3개에서 뭐 작게는 2개 정도 해서 그죠?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거와 그죠? 간단한 스낵을 먹는 코너 또는 간단한 음식 먹는 코너 이렇게 한 3개, 2-3개 정도만 핵심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으면 사람이 몰리니까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 동선을 잘 배치해서 어디는 음료 정도 그 다음에 어디는 그죠? 음식 정도, 스낵 정도 또 어디는 좀 중요한 무거운 거 말고 그죠? 가벼운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 또 협찬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부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주객이 주인이 그죠? 호스트가 이제 입구에 서서 인사를 또는 환영을 표하는 이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회의 동선 같은 거는 이제 또 주최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손님 맞이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형식들을 자세히 배치해서 인원수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론 의자에 앉으면 인원수가 줄죠. 그래서 디너식에서도 그죠? 칵테일 뷔페 리셉션에 대한 수용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 교재는 왼쪽에 1008명이라면 그죠? 칵테일 뷔페는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듯 어떻게 이제 메뉴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죠? 좌석의 배치 또는 공간의 수용성을 달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손님들이나 주최 측한테 불만족을 자아내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호텔 측에서는
손님한테 또는 주최 측한테 적절한 인원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계약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좀 불만의 표시가 있으면 참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치도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공간을 가지고 충분히 총지배인이나 계약 직원이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모임에서는 좀 U자형의, 그죠? 한글로는 디귿자 모양의 이제 가족 모임, 특히 약혼식이라든지, 그죠? 또는 간담회, 이사회라든지 이런 세팅이 이제 되게 이제 디귿자 또는 U자형의 형태죠. 그래서 그 스크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문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죠? 양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벽과 떨어지는 게 의자와는 60c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넓게 가는 것이 너무 쪼쫌해도 손님들이 이동하고 갔다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U자형의 자석 배치는 벽면과의 거리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약혼하는 모습의 사진이죠. 엄숙하지만 이 공간에는 또 연주를 하시는 공간도 필요로 할 수도 있죠. 또는 3단 케이크 들어와서 또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왜냐하면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일어서서 또는 나와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배경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간담회죠. 그래서 뒤에 공간이 이건 굉장히 넓게 해야만 되죠. 왜냐하면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비서진들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뒤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뒷 공간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경우가 이런 간담회라든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홀스퀘어는 그쵸, 사각형인데 사각형도 다양해요. 작은 인원수가, 그죠? 뭐 15명에서 30명의 차이와 또 50명이 넘을 때의 차이, 뭐 이런 건데, 이런 정도는 되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회의가 끝나면 이대로의 좌석에서 이제 정천을 제공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역회의라든지 또는 어떤 학회 중역이라든지, 학회는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쵸, 이사장단이라든지 또는 지역 간담회라든지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홀로워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여준 사진도 이제 네모형으로서,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마이크 시설이 이거보다 좀 큰 마이크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은 마이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그죠? 이동 마이크, 무선 이동 마이크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시키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목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또 씩씩한 사람은 그냥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선 마이크도 꼭 대비를 하면서 이런 인원 크기, 사이즈, 공간에 따라서 그런 주변 환경을 잘 이해를 해.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은 공간에서 좀 공간에 이렇게 보면 제일 인원이 많이 수용되는 것이 가운데 있는, 그죠? 시애터 스타일이죠, 그죠? 극장식, 그죠? 256명이네요, 같은.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칵테일 뷔페죠. 그 다음에이, 그죠? 스쿨 스타일, 그죠? 탁자에 앉아서 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립세션이죠. 앉아서 하는 립세션. 뷔페죠, 연회죠, 그죠? 그래서 120명이라고
제일 작은 것이 이제 약간의 서서 또는 미팅을 하기 위해서 넓게 여유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원수의 조정에 따라서 같은 홀, 같은 공간이지만 어느 공간을 가지고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만족도는 다양하게 다르고 혼잡도가 높으면 만족도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배치는 사전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또는 위에 의자뿐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인원을 중심으로 한 배치지만 또 기타 배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교탁이라든지 다른 또 상장인 상품을 주는 보조의 사회자의 또 위치라든지 또는 얼음 조각이라든지 이런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다른 기저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용 인원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호텔 내에서 같은 유형별에 따라서 5배치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쵸, 이제 실제로 거기에 맞는 도변을 어떻게 작성을 해보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쵸 엑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여러분들 그냥 수업하기 전에 엑셀만 빈 파일에 공간에 띄우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엑셀 프로그램만 설치된 컴퓨터에서 학습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 도면 실습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배치도를 한번 만드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